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 민족은 자기 고유의 우수성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끝없이 발전하여 왔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지울 수 없는 조선 민족의 자랑으로 긍지로 귀중한 재부로 우리 현 세대들의 마음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또한 역사의 풍운 속에 살아 움직였던 수많은 사실들과 자료들은 민족의 오늘을 받쳐주는 풍부한 교훈의 기둥으로 주춧돌로 되기도 한다. 참다운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세대의 감높은 정신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준 애국적 인물들은 또 그 얼마였던가. 그래서 역사는 오늘날 그 누구에게나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게 된다. 그가 바로 16세기에 살아온 역사 인물 신사임당이다. 조명 닫고 있십시오. 조명을 넣습니다. 우린 당시의 역사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청자들에게 보다 생동하게 안겨주기 위해 역사 인물 신사임당을 가상적으로 형상하기로 하였다. 역사 속의 신사임당은 과연 어떤 여성이었으며 그의 인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준비 시작. 여자에게도 뜻은 있느니라. 여기는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이름 있는 옛 화가들이 남긴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시기별로 전시되어 있다. 생동한 그림으로 당대 역사의 단면들을 풍미한 이 미술 작품들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감상 세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신사임당의 대표적 그림 조선화 가지이다. 오보일 수령님께서 잘 그렸다고 높이 평가해 주신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여성 화가의 대담하고 섬세한 붓다름새와 회화 능력을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은 이 그림을 통하여 조선 여성 특유의 단아한 멋과 부드러운 품새를 느껴본다. 신사임당을 당시 사람들은 시서와 삼줄이라고 불러왔다. 역사와 함께 오늘까지도 시서와 삼줄로 불리워온 신사임당. 그에 대해 알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살아온 여인이다. 시서와 삼졸 신사임당 하면은 향수에가 남달리 차 넘치는 여인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저 멀리 밤하늘에 처량한 서쪽 새소리, 어디선가 울려 나오는 가야금 소리는 방에 홀로 앉아 그림을 그리는 신사임당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남달리 감성이 풍부했던 그에게 있어서 밤 종소를 돋구는 모든 음향은 애틋한 향수를 부르는 서정의 노래였다. 지금 신사임당의 마음은 그리운 고향 산천으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름할 수 없는 애수가 빗기곤 하였으니 그것은 곧 시적 운율이 되어 고향을 그리는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시가 바로 고향과 부모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담은 시 어머의 생각이다. 옛집은 전리바 첩첩이 산에 가리우고 그리운 이 마음 꿈결에나 가보네. 한성정 언덕에는 달도다 물에 오리고 경포대 앞에는 맑은 바람 불어올지. 모래 위에 갈매기는 흩어졌다 모이고 강기슭 거기 빼도 오락가락 하루만은 어느 때나 다시 강릉 옛집 달려가 부모님 슬하에서 즐겁게 놀아볼까. 일반적으로 한시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그 작시법상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형식적인 틀에 맞춰서 시를 흔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상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쓴 시를 보면 대체로 형식적인 면에 많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는 이것으로 그친 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임당의 시를 보면은 자기 그 고향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그 유성적인 이런 내면 세계에 또 그윽한 정서가 안겨들어 시가 요란하지 않고 잔잔한 것 같으면서도 여운이 있는 이런 감을 주고 신사임당이 화가여서 그런지 그 시행 하나하나, 륜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생동한 화폭처럼 그림처럼 안겨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감정을 고향에 대한 애착과 결합시켜 노래한 대간용을 넘으며 그리고 오보의 생각, 이 작품은 신사임당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자시는 아분법, 평축법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작시법상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좀 시를 짓는다는 것이 웬만한 이제 이름난 문인들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한자시로서 바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림의 감정을 아주 그 절절하게 재치 있게 이렇게 시에 담았던 것입니다. 시를 보면 이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의 감정이 바로 고향에 대한 강릉에 대한 그런 이제 절절한 애착의 감정과 결합되고 노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시제들이 자기의 시적 재능을 자랑하며 시문단의 연륜을 아르새겨왔다. 그 연륜 속에 새겨진 수많은 시가 작품들은 그것을 창작한 역사 인물의 지성 세계와 생활 일면을 충분히 엿볼 수 있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전해진 신사임당의 시는 불과 몇 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 수 안 되는 시작품을 놓고 봐도 부모에 대한 뜨거운 효성의 마음, 열렬한 향토해를 다양한 시어에 담아 노래할 줄 아는 하필 성장한 여인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신사임당의 아들 리율곡은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어머니는 평소에 늘 강릉 친정을 그리며 깊은 밤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반드시 눈물을 지으며 우시었고 어떤 때는 꼬박 세우기도 하시었다. 하다면 신사임당이 부모와 고향에 대해 왜 그토록 애절히 그리워했는지, 그것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효도의 감정만이 아니라 유년 시절의 수많은 추억이 가져오는 축적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뚜렷이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한다. 신사임당이 그토록 잊지 못해야 한 고향 땅. 그것은 바로 당시 관동 8경의 하나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 경포대가 있는 곳이다. 신사임당은 이곳에서 신명화라는 양반의 딸로 태어났다. 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신진사라고 불렀는데 그에게는 모두 5명의 딸이 있었다. 그 중에 둘째 딸이 바로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와 수노회를 잘했는데 그래서인지 동생들이 그를 무척 따랐다고 한다. 신사임당의 어린 꿈이 꽃펴나던 시기, 그 시기는 세습적인 봉건 유교 도덕이 가장 우심하게 성행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처녀애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바느질이었다. 때문에 양반 교수의 혼사를 정할 때에는 바느질 솜씨와 수의 솜씨가 엿보이는 물건을 보여주곤 했는데 훌륭한 솜씨는 곧 그 어머니의 자랑으로 미덕으로 되었다. 또한 처녀애들의 생활은 모두 안방에서만 흘러왔는데 설사 노름놀이를 한다 해도 이른바 여성의 단정한 품행에 흠이 갈까 두려워하는 정도였다.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는 규중치루, 문방사우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규중치루라는 것은 반월, 실패, 골무, 가위, 인두, 자, 다리미 등 7개가 여자의 보시라는 뜻이고 문방사우라고 할 때에는 종이, 붓, 모, 벼루 이 4가지가 남자의 보시라는 뜻이다. 딸들에 대한 교육은 덕에 대한 교양이 우선시 되었고 고작 글을 가르친다 해도 효행록이나 연려전,
삼강 행실도와 같이 여성의 덕행과 관련된 글들이 전부였다. 이 모든 교육의 담당자는 그 집안의 어머니였는데 그 시기 어머니들의 꿈은 딸애들을 현모량체로 불리우는 더없이 훌륭한 안방 마님으로 키우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봉건사회에 범람하던 유교 교리에 따르는 삼정지, 여필 종부의 허물 수 없는 울타리로 처녀애들의 많은 꿈을 가둬놓게 되었다. 머리를 들거라. 얘들아, 자고로 여조숙녀는 군자호구라 했단다. 이 어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너희들이 여조숙녀가 되는 것이다. 아녀자의 미덕은 다름 아닌 가사규범과 침선방적에서 표현되는 법이다. 3살적 버릇 80까지가 한다고.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품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훗날 너희들을 낳아 키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곧 불충, 불효가 아니겠느냐.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대지의 모든 곳에 새싹이 움터난다. 봄 계절이 오면 수많은 산천 초목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과시한다. 이러한 춘절 경계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계절이 마냥 다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저 담 너머에는 과연 어떤 경치가 있을지. 어려서부터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신사임당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 담 너머에서 울리는 봄의 교향곡이 사임당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사임당은 꼭 동화 세계에 온 것만 같았다. 꽃본 나비 마냥 그는 아름다움을 찾아 발길이 닿는 대로 뛰어다닌다. 언제부터 사임당은 새로운 그림 소재를 찾고 싶었다. 한 것은 문박 출입을 제대로 못하다 나니 그림 소재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어린 화가의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대로가 다 살아 움직이는 그림들이었다. 네 어찌 행실에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냐. 네 나이 7이면 세상 이치를 분별해야 할 줄 알겠거늘 아녀자된 몸으로 어찌 담밖을 제집마당처럼 뛰어다닐 수 있단 말이냐. 그게 남들한테는 집안의 흠으로 보일 것이고 이 어미에게는 역으로 된다. 너의 그 행실이
어린 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래 생각지 못했단 말이냐? 소녀가 잘못했나이다. 허나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람은 아름다움을 쫓아야 아름다울 수 있다 하시지 않았나이까. 소녀는 그냥 바깥이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아보고 싶었나이다. 나날이 부풀어 가는 어린 꽃망울, 그 앞에 들이운 봉건 유습의 무거운 장막, 어머니의 엄격한 훈계와 딸의 눈물겨운 하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막은 과연 언제까지일지. 폐관잡기라고 불리우는 16세기의 역사책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포도나 산소하는 절묘하여 평하는 사람들이 안견에 다음에 간다고 하였다. 어찐 여자의 그림이라 하여 소홀히 여길 것이며 또 어찐 여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나무랄 수 있겠는가.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부르며 천시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량관들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였는데 설령 그림을 그린다 해도 자기가 쓴 시를 돋구기 위한 치장거리로 간주하였다. 이런 사회적 흐름으로 하여 딸의 천부적인 그림 솜씨는 아버지를 당혹해 하였다. 아버지 신명화로 말하면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 신승겸의 18대 손으로서 학문이 뛰어나 일찍이 과거 시험에 합격되었으나 벼슬 길에는 나서지 않았다. 한 것은 그때가 연산군의 폭정이 매우 우심해지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연산군 집권 시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혼란과 파괴, 무질서가 조성되고 부패한 관료들의 권력 싸움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들이 끊길 새가 없었다. 이래하여 뜻과 도구로 살려던 많은 선비들이 정부와 등을 지고 살았는데 신명화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딸의 그림 솜씨를 놓고 신명화는 나라를 받드는 거목이 될 커다란 꿈과 포부를 안고 학문을 익혀가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잠시 돌이켜보았다. 비록 지금은 험한 세상 등들렸어도 뜻과 기계가 높았던 신명화였던지라 딸의 남다른 재간은 그의 마음 한구석을 기쁘게도 해주었다. 자기의 뜻을 이룰 자식 변변치 않아 항상 신분초사하던 그에게 있어서 당돌하고 미지적인 사임당이 어찌 아들 맞잡이로 느껴지지 않으랴. 그러나 신명화의 마음은 참으로 버거웠다. 당시 남자 고외엔 여자 고뇌한 세상이었던지라 아녀자의 지나친 꿈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기가 일쑤였다. 더욱이 딸은 출가 외인이던 것으로 하여 아무리 아버지 성을 달았다 해도 딸의 성장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당시의 흐름으로 되어왔다.
당시 아버지들은 자기의 필법을 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때 서예 솜씨는 남자의 기상과 위엄을 상징하였는 바 과거 급제시 중요 항목으로뿐 아니라 가문의 자랑으로 대대선선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과 방조 속에 신사임당의 서예 솜씨는 나날이 늘어났고 훗날 그는 유명한 명필가로서의 자기의 자취를 뚜렷이 남기게 되었다. 신사임당이 이렇게 소외 활동을 진행한 것은 구의 높은 지적 수준, 이거하고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이라고 하면은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게 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굴을 자기가 자기 사상 감정을 굴로서 표현하고 그것을 또 소외로 쓴다는 것은 신사임당이 높은 지적 능력, 지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신사임당 글씨가 대체로 초서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초서는 이 해소, 행소, 초소 말하자면 바른 글씨, 반훌림에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이 훌림 글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서로 되어 있는 유적들이 많은데 초서로 벌써 이렇게 여자가 휘갈겼다는 걸, 일필휘시했다는 그 자체는 그 높은 소의 그 기교를 가진 명필가라는 것을 그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호란서론이라고 글씨를 이루고 유명한 명필가가 있는데 이 그 글씨들을 보면 대체로 행서로 썼습니다. 반훌림. 그래서 그것도 보면 그 글씨에서 아주 아담하고 아리따웠고 그런 미감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비해서 신사임당의 글씨를 보면 그 필치가 아주 호방하고 남자들처럼 그 다음에 그 율동을 아주 다채롭게 줄 뿐만 아니라 박력 있게 붓을 대고 그 다음 강직하게 이 획을 긋고 그 다음 불 뗄 때는 아주 그 이렇게 팩 있게 뗀 이런 그 소외적 표현들을 보면 정말 그 열정과 활력 이런 게 그 가슴에 차 넘치지 않았는가. 비록 여자지만 남자들 못지않은 그 커다란 포부와 뜻을 가진 이 여성이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안겨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배움의 요람인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이다. 여기 서예 소조실에 신사임당의 서예 작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명망 높은 명필가들인 김색, 한석봉, 김종희 그리고 오늘날 이름 있는 서예가들의 작품들이 있다. 이 모든 서예 작품들은 지금 서예 솜씨를 연마해가는 학생 소년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원래는 이 벽에 서예 기초벽판 두 판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30일 경양 김정은 교수님께서 우리 궁전을 찾아주셨을 때 우리 서예서적에도 들리셨습니다. 그때 경양 원수님께서는 우리 서예서적 운영과 관련되는 귀중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때 이 벽면을 가리키시면서 이 벽면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서예가들이 작품을 전시해서 학생 교육에 이용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뜻깊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전이 개건될 때 우리 서조에 이렇게 벽면에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서예가들의 작품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민족의 헐,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어 가시려는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 지금 여기 학생 소년들은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필법들과 조선화의 필치를 익혀나가고 있다. 여기 솜씨 전람실에는 4살부터 16살까지 어린이들이 창작한 우수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10대의 나이에 미술 작품을 이렇게 창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제 자기 천성적인 그런 재능을 연마해가지고 축적한 데 기초해가지고 이 과정 자체도 간단한 과정이 아닌데 실제 우리 주위 세계에 있는 그 생활 현상들, 자연 현상들 다 감수하고 이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재현하는 이러한 과정은 아주 고급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연령기 아이들보다 사물 현상에 대한 관찰력, 판단력, 분석 능력, 판별 능력, 형상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수하다고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이 생겨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다. 그 기간 이곳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서예 재능과 미술 솜씨를 연마했는데 그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 받은 상장들과 메달들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한다. 전통적인 조선화의 필치와 서예 필법들을 펼쳐 보여주는 조선의 꼬마 재간둥이들을 보면서 외국의 미술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격찬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 여기 솜씨 전람실에는 중국, 러시아, 인디아를 비롯한 국제적인 어린이 미술 축전들과 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미술 작품들이 있다. 그 모든 미술 작품들은 다 10대 어린이들이 창작한 것이다. 이 중에는 어서 빨리 커서 신사임당과 같은 여류 화가가 될 꿈을 담은 일기 그림도 있었다. 깊은 밤, 신사임당의 집은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날이 갈수록 코만지는 신사임당의 재능을 보며 아버지 신명화의 마음은 더더욱 무고만졌다. 예로부터 극성즉피라 하였거늘 아녀자된 몸으로 넘치게 자라나는 재능을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들 삼아 정을 들여와선지 아버지 신명화는 사임당의 앞길이 걱정스러웠고 또 그의 천부적인 모든 재능과 기질이 몹시도 아까웠다. 신사임당의 고향 강릉 땅에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해마다 오는 새봄이라 하지만 어린 사임당의 두터운 마음속 고충은 녹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신사임당은 고향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그림을 위한 묘사 대상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는 눈으로만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고 붓대로만 그것을 그리려 하지 않았다. 신사임당이 아버지와 함께 걸은 고향길. 그 길을 걸으며 사임당은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었고 마음의 붓으로 자기의 심장에 그 모든 것을 그려놓았다. 지난 봉건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엄친 또는 가엄이라고도 불렀다. 이 부른말은 당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엄격했을 뿐 아니라 매우 어렵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때문에 이 시기 자식들은 아버지의 얼굴도 마주보기 어려워했고 말을 섞거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였다. 그러나 신사임당을 후사로 키우고 싶은 신명화였기에 그는 딸의 손목을 잡고 고향의 아름다운 곳곳을 다니며 뜨거운 고향애를 심어준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따로 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어떤 역사책에는 신사임당이 신씨로 기록되어 있다. 신사임당에서 사임당이라는 것은 그의 호의다. 어느 역사가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호를 아버지가 달아주었다고 한다. 그 사실 여부가 어떻든지 간에 남전 여비가 성행하던 시기 이들 부녀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역사가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버지 신명하와 딸 신사임당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기록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인걸지령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운 고향 강릉을 마음에 그려놓은 신사임당이기에 훗날 그는 시소와 삼절뿐 아니라 한생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덕행이 높은 현모량처로 세상에 그 이름 남은 것이라고 많은 역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좀 다정다감하고 좀 인정이 풍부하고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신사임당과 같은 이런 다재다능한 이런 화가가 배출된 것은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건세 또한 멀지 않았다고 생각되니 그 지가의 발길을 끊었으면 합니다.